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이죠. 그죠? 3.1%포인트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 전달에는 3.2%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0.1%포인트가 내려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일 물론 결과가 발표되겠습니다만, 미국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결될 가능성은 일단 99%로 보면 되는 거고요. 물론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는 소프트 랜딩일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은 경제가요, 그렇게 경기 침체 없이 자연스럽게 착륙하면서 안착하면서 이어져 갈 것이다. 그러면 하드 랜딩이 뭐냐면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그냥 땅으로 그냥 내리꽂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소프트 랜딩보다는 지금 이 상태라고 그러면요, 하드 랜딩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미국이 팬데믹 이후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고, 자, 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론 거품도 일어났겠습니다만, 그거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났던 거고,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기준을 잡았던 게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2%대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기준금리 5.5%를 유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전 글로벌 시장에 민초들이, 국민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운 거죠. 일부 나라들은요, 진짜 어렵고요. 아주 경제 위기가 발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물가라든가 어떤 경제 흐름,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정말 이렇게 삶이 힘들어. 이거는요, 미국의 패드라고 하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부터 뭔가 뜯어 고쳐야 우리나라 같은 중진국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저는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게요, 저번 달 CPI가 2.9%대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2.9%면 앞자리가 2%대이기 때문에 그런 2%에 내려왔다라는 그런 희망, 기대감을 가졌는데, 어쨌든 3.1%로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예측하건대 그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그런 기준금리를 언제 내릴 것이냐,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도 우리가 부동산 담보대출 모기지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걔네들도 한 8% 정도 돼요, 변동금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7, 8% 됩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너무 커버리면요,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그러니까 1분기 마지막 3월 달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한 번은 내려야 돼요.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라도 내려야 되는 그 시점이 3월 달이 아니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봐요. 자, 이제 12월 달 FOMC가 끝납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 1월 달에는 없어요. FOMC 회의가. 언제 있냐면 2월 1일 날 합니다. 2월 1일 날. 그리고 3월 달에 또 FOMC가 열리는데 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 기준금리를 조금이라도요, 일단 5.5%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베이비 스텝이라도 약간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4월 달에는 또 없어요. 그럼 5월로 넘어가는데 5월까지 버티기에는 전 세계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3월 달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라고 그러면요, 주식이라는 거는 선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대개 한 5개월에서 6개월을 먼저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의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나 나스닥이나 여러 지수들을 보면요, 대개는 10월 말부터 좀 올랐어요. 10월 말. 그러면 10월 말 빼버리고 12, 11, 12, 1, 2, 3 이렇게 따지면요, 10월 말부터 출발했으면은 3월 달 정도의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이라도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먼저 움직였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에 증시들, 물론 23년 초반부터 그랬습니다만,
어떤 주도주가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반도체가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 삼성전자가. 그러면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되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되게 한 30%가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니까. 그런데 23년도 보면 뭐 별의별 종목이 다 많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죠? 예, 무슨 테마주에 엮여서 그냥 인생 뭐 있어, 뭐 인생 한방, 예, 굵고 짧게 가자, 뭐 이런, 지금도 뭐 그렇게 난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캠페인을 열죠, 그죠?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요, 대한민국의 2,000여 명 되시는 모든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님들 종목 제시할 때 기술적 분석 차트뿐만 아니라 뭘 제시해야 된다? 바로 재무제표를 열어라. 재무제표를 열어라.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인 종목을 차트만 보고 제시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